오늘은 그 공지된 대로 공개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1강은 다음 주가 개강입니다. 2월 4일 날. 요거는 올해 합격한 학생 중에 한 점 넘기시면, 제가, 물론 당연히 제가 가르친 학생입니다. 이대 수시 우수 입학 장학생이라고 합니다. 논술 전형으로 붙었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그 학생이 보내준 뭐 짤막한 수기입니다. 뭐 그냥 열심히 했다 이런 등등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논술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논술이 처음인데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이 학생도 마찬가지죠. 저는 한 번도 논술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낯설었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시작한다면은 되게 빨리, 이 학생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뭐 이갑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 수리 문제가 포함된 인문2 논술을 응시했는데, 그리고 뭐 첨삭, 뭐 또 자기가 처음이었는데 해보니까 나중에 시험 당일에는 그냥 학원에서 기출문제 푸는 거랑 같았다. 왜냐하면은 시험 문제 패턴이 갑자기 바뀌잖아, 여러분이. 우리가 그 논술을 대비할 수 있는 게, 논술은 언뜻 생각하면은 뭐 막연하고, 그죠? 범위가 너무 무한하고, 답도 없고 등등. 이거 다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시험이 그 답이 없으면 시험이 아니에요. 답이 없는데 어떻게 채점을 하죠? 점수를 어떻게 줄 것인가? 전혀 논술을 모르는 사람 하는 얘기고, 결국 이 학생이 시험 당일에 가보니 뭐 똑같은 게 나오더라. 그냥 그 뜻이죠. 단지 제 시험은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 예시로서 오타가 몇 개 있네요, 그죠? 요거는 넘어가 보시면은, 이건 제 양력입니다. 사실은 그 중개학념학원에서는 오래 있었어요. 원래 제 뿌리는 여기인데 여기서 수업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소속은 여기 돼 있는데 실제 제 수업이 한 90%는 외부에서 수업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1월 오전 한 타임밖에 수업을 지금 깔 수가 없어서 시간상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데, 시간이 이제 하나 고정이 돼서 많이 개설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외부 수업하고 시간표 충돌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그 실제 수업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설명이 아니에요. 실제 수업을 할 텐데, 그래도 짧게 끊어갈 겁니다. 3교시를 끊어갈 거예요. 실제 수업은 2시간이니까. 근데 제가 교시는 좀 구분해서 할게요. 이제 1교시는 약 한 30분씩 끊어갈 건데, 이거는 이제 입시 전형에 대한 그 전형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설명회처럼 길게는 못하지만, 그래서 논술 전형상 주요 내용 요거 그래도 좀 건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2교시는 오늘은 그 중에 핵심적인 하나 제가 골라서 수업을 할 건데, 논중 평가형이라는 수업을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사실상 모든 대학, 뭐 100%는 아니지만 사실상 모든 대학에 출제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이 한번 공부하러 온 거, 그죠? 2시간 공부예요. 그냥 이렇게 논술이 무엇이다 구경하러 온 게 아니니까 오늘은 그냥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2시간 수업 들어갔다. 그래서 그 모든 대학에 반드시 다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은 논술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요거를 하려면은 딴 걸 또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미적분을 풀려면은 그 구단도 알아야 되듯이, 그거는 요것만 갖고는 이것을 알 수 있진 않아요. 논술은 결국은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논제 유형의 체계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요약, 그리고 비교.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요약은 제시문 하나를 정리하는 것인데, 제시문이 이제 2개, 3개가 만나면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된 다음에 싸움이 발생해요. 싸움인데, 약한 싸움이 설명이고, 강한 싸움이 평가입니다. 지금 제가 수업하려고 하는 건 요 부분에 와 있죠, 그죠? 평가가 끝나면은, 그 자료가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도표가 등장하고, 조금 더 가면은 자기 개념까지. 요 자기 개념은 그 논술 업계에서는 약간 계륵 같은 놈이에요. 계륵이 뭐죠? 저 사라지구나, 그죠? 화면에서. 여기까지가 못 가네요. 먹자니 먹을 게 없고, 그죠? 버리자니 아까운.
그 닭갈비를 우리가 계속 그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도표 분석, 그리고,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얘들이 나온 학과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성대 3번 문제가 요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대가 이걸 냈어요. 고대가 이걸 냈기 때문에, 이제 또 중요해져 버렸죠. 고대 논술 들어온 거 알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고대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걸 다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연습을 시킨다면, 요걸 연습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전에 대학별 수능 최저표, 최저는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최저가 없는 학교가 있죠. 근데 최저 없는 학교를 너무 막 찾으면 안 돼요. 이거는 최저가 잘 안 나온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벌써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최저 없는 학교도 있다. 상위권에도 있다. 그죠? 여러분이, 최저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위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연대하고 한양대는 최저가 없죠. 근데 지금 고대가 아주 이상한 발표를 했습니다. 논술을 도입하긴 했었는데, 지금 4합8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경영은 4합5. 이 4합5 정도의, 이거는, 자연계로 말하면은 최상위권 의대가 보통 4합5입니다. 제가 울산의대 수업을, 울산의대에 보면은 이제 수시에 문과 논술이 들어가요. 50%. 순영어로 된 게 있는데, 지금 사라졌습니다만, 제가 이 수업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4합5입니다. 그러니까, 의대가 보통 3합4 아니면 4합5예요. 그러니까, 3합3, 4합4는 없죠. 그럼 올 1등급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 센 겁니다. 이거 엄청 센 정도가 아닌데, 지금 고대가 경영학과를 지금 4합5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죠? 4합5 정도 되면은, 정시로도 고대 갈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갈 수 있죠. 물론 점수, 등급과 점수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가능성이 있죠. 경영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고대 경영은 약간 논내로 봐야 됩니다, 일단은. 4합8. 4합8은 그렇게 난공불락은 아니죠. 우리가 영어가 있으니까, 그죠? 영어 일단, 절대평가 1등급 만들어버리면, 하나 3등급 나오더라도, 4합8은 올 2등급이니까, 고대가 이제 약간, 전혀 지금 추세는 아니에요. 요즘 추세는 보통 이게 최저를 뚝 떨어뜨리는데, 고대는 지금 최저를 왕창 키워놨죠. 그렇다라는 정도만 받으시고, 이놈은 그냥, 원래 고대가 논술 이제 도입한다 그래서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작년에 발표된 정보가 이러하니, 학생들이 보통 이제 고대 논술은 마음속에서 일단 접을 가능성이 좀 커졌죠. 자, 그 다음에, 딴 학교는 그렇지 않죠. 3합6. 3합6인데, 여기서 뭐 대체도 있고,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죠? 그 다음에, 중대는, 3합6. 그죠? 3합6인데, 영어 1, 2등급을 1등급 취급해 주니까, 이것도, 중대가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중대는, 영어 2등급이, 1등급으로 봐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3합6이 아닌 거죠. 3합7 같은 개념이야. 그지? 영어 포함시켰을 때. 등등 해서 이거 쭉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굳이 제가 다 설명할 필요 없죠. 정보로 여러분이 확인 두시면 됩니다. 또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경희대, 한의대를 이제 한 번씩 떠올리죠. 우리가 수시 6군데 원서식, 지금은 학종 개념이 조금 애매해졌죠. 모집 정원 비율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죠. 이거는 전체 또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수능, 학종. 요즘 교과가 들어와 있죠, 지금. 교과가 많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응시할 수 있는 네 가지인데, 수능이 한 40%쯤 될 겁니다. 수능이 가장 일단 비율이 많아요. 얘가 한 3분의 1쯤 됩니다. 모집 정원의 평균 한 30%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교과하고 내신이란다. 논술. 교과하고, 논술하고가 좀 비슷합니다. 좀 비슷해요, 비율이. 이렇게 보면, 이거 한 10% 조금 될까 말까. 이거 두 개 합치면 한 20% 될까 말까고, 실제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수시에서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체에서 6군데, 그죠? 6군데. 여러분이 수시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사실은 3학년쯤 되면,
3학년 중에 여러분이 어떤지는 제가 아직 모릅니다만, 그 학종과 그 교과는 거의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되죠. 3학년의 비중이 물론 크긴 하지만 1, 2학년 때 관리가 만약에 좀 적다면, 잘 안 돼 있다면 3학년 때 역전시켜서 학종 교과로 내가 갈 수 있을 정도의 내신을 만드는 게 쉽진 않습니다. 또 그거 올인한다고 딴 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일부 이제 경계선 상인 학생들이 학종과 교과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하지만 또 확실치도 않는 약간 애매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일부 학생들 말고는 아마 학종 교과가 확정이 된 학생들, 이게 절대 유리한 학생들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해도 그 학생들도 6군데 전체를 다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섞었을 텐데, 여러분 정시하고 그 구분해야 될 것이, 정시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원서를 3번 쓰죠. 3번 쓰지만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날 아침 당일날 11월 둘째 주 목요일 아침 8시 40분부터 시작되죠. 그때부터 1교시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근데 그게 끝이죠, 그냥. 근데 여러분이 그 수시는 시험 자체가 6번입니다. 6번. 그래서 원서가 6번인 것이 아니라 원서 6번인데 시험도 6번이라는 거. 여러분이 수시를 늘 염두에 둬야 되는데, 교과와 학종으로 가는 것은 이제 1, 2학년 때 그 자기 역사가 이미, 그치? 히스토리가 이미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파괴력이 크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손볼 수 있다면 지금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논술이니까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플랜 B라는 말 되게 많이 하죠. 사실 플랜 B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플랜 A죠. 여러분이 입시에서 플랜 B는 수능입니다. 그렇죠? 수능이 맨 뒤에 있잖아. 그죠? 우리가 다른 걸 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수능 가는데, 수시를 오해하면 안 되죠.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에서 원서를 쓸 필요가 없죠. 그치?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정시로 가면 되니까. 내가 만약 정시에서 경희대 갈 수 있다. 그러면 수시에서 경희대를 쓴 건 바보죠. 그러니까 수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가, 내가 논술 강사니까 이런 말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봐. 합리적으로 내가 수시를 쓴다라고 하는 이유는 정시로 가는 대학보다 낮춰서 쓰겠다, 그런 학생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시로 만약에 경희대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수시는 내가 경희대 이상을 지르는 겁니다. 그 논리적으로 보면은 정시가 이제 플랜 B가 이제 보험은 정시입니다. 논술을 제가 이제 그 강남대생에 수업하고 있는데, 그 상담해 보면은 재수생들이 저희 학생들은 한 번에 아픔을 겪었잖아요. 대부분 학생이 저 논술 안 하렵니다. 왜 그러니? 자기는 6논술 썼는데 다 광탈당했습니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6논술 써서 광탈당한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근데 논술 너 공부를 얼마나 했냐고.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광탈당했다. 수능 끝나고 이제 수시2 그 논술 시험 있잖아요. 근데 논술 준비 안 하고 시험 치러 가야죠. 아침부터 막 계속 학원 돌면서. 그러니까 이제 총 6군데. 첫 주에 보는 게 그 성대하고 경희대 인문, 그 다음 날이 서강대, 사회계열, 그죠? 경희대 사회계열. 그리고 뭐 숙대, 그리고 중위권 대학 있고, 일주 뒤에 본 학교가 이제 이대, 중대, 한양대, 외대, 매적금,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6군데를 시험을 보는데, 이게 잘 안 될 수 있죠. 평소 준비 안 했다면. 그러니까 학생은 떨어졌다, 6군데 다 떨어졌다, 그죠? 그 생각만 갖고 있는데, 1년 동안 준비를 한 적이 없는데, 결국은 또 재수할 때도 수능만 합니다. 수능만 계속. 수능만. 그죠? 왜냐하면 수능은 자기가 잡힐 듯 말 듯. 한 개만 더 맞으면. 요것만 맞췄으면. 그죠? 요 계산이 안 틀렸으면. 요 컨디션이 좋았으면. 요거 착각 안 했으면. 근데 여러분이 그 객관식 문제 풀어보면은 항상 아쉽지 않더니 100% 이거 내 실력이다. 이렇게 수긍하는 수능 실력 있었나요? 원래 명심할 것은 아직은 뭐 시간 많으니까. 수능을 열심히 하되, 저는 수능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여러분한테 주는 기회를 다 걷어찰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것은 가는데, 그보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레벨 높여보자 라고 했을 때 방법은 이제 우리가 수시, 논술이나 학종이나 교과 같은 경우는 이미 또 많이 결정되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체조 없는 학교들 제가 따로 쭉 모아봤습니다. 중하위권 대학들이 좀 있죠. 그래서 논술만 대비가 됐다면, 자기는 뭐 체저를 따기 싫어서 안 땄겠어, 그죠? 열심히 했지만 체저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럴 때는 이런 학교 위주로 응시해도 여러분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
실제 이런 학교들이 그 정시로 가려면 또 어마무시합니다. 학교가 되게 낮아 보이지만 정시로 원서 쓰려고 해보면은, 그래서, 대비만 잘 됐으면 길은 많다. 자, 대학교 내신 반영표가 있는데 이거는 무시. 그죠? 왜 그러냐면은, 수시노수에서는 내신이 거의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의미가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서강대 한번 볼까요? 자, 그 연대 고대는 아예 내신 반영하지 않습니다. 논술 100%. 성균관대까지죠. 논술 100% 받겠죠. 자, 서강대 우리 반영한 학교 한번 볼게요. 8등급이 9.7인데 1등급이 지점이죠. 0.3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1등급부터 8등급까지 0.3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 사실상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9등급이 0.7이죠. 그러니까 서강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무리 그래도 9등급은 너무 심하지 않냐. 8등급까지 봐주겠다. 9등급은 안 되겠다. 이런 뜻인데, 논술, 이거는 논술 얘기입니다. 논술에서는, 내신이 거의 의미가 없다. 그죠? 거의 의미가 없다. 물론 뭐 8, 9등급은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대 같은 경우도, 이제 8, 9등급은 이제 안 된다는 뜻이죠. 16, 8이니까. 그죠? 근데 7등급이 19.2, 0.8 차이 납니다. 1등급하고 차이가. 그것도 1등급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1등급. 그죠? 근데 중간, 뭐 자기들끼리 비교하면은 뭐, 1등급하고 우리가 상대하는 학생들이 모두 1등급은 아니니까, 뭐 2등급, 3등급 격차가 얼마나 난다고, 그죠? 안 나죠. 여러분이, 내신이 혹시, 좋지 않다면, 거의 다 이제는 논술 100%가 거의 이제 많고, 내신을 반영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쉽게 그냥 무시라고 하면 됩니다. 뭐 한 5, 6등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학교 출제 유형, 이거는 뭐 지금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단지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제 시문이 나오는 학교가 있는가, 그리고 수리가 나오는 학교가 도대체 어디냐, 이런 정도가 궁금해할 텐데, 심지어 이제 영어와 수리와 그죠, 동시에 다 나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연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일단 신경 쓸 건 없지만, 영어 지문 나온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이화여대하고 외국 한국예대인데, 외대에 나오는 인문 그 영어는 전혀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문장도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이화여대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영어가. 인문 1은 그 문사철, 그래서 어문역 사철학 이런 쪽에 나오는 실제 인문대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이 좀 있죠. 그 수리가 나온 학교들. 수리는 그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이대, 인문 2입니다. 인문 1은 이대는 인문 1은 영어가 있고, 인문 2는 영어는 없는데 수리가 있어요. 인문 2가 사회과학 쪽입니다. 사회과학 쪽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그 상경 쪽이 많죠. 중대도 그렇고, 중대는 상경이 있고, 한양대도 상경이죠. 상경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사회과학이라는 말 쓰기도 하는데, 경희대 사회라는 말 쓰죠. 사회라는 말 쓰면은, 상경 사회과학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고, 상경만 있으면은, 사회과학이 빠진 상경. 그러니까, 주로 이제 경제, 경영, 통계, 숫자가 나온 학과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연세대부터, 연세대는 다 있으니까, 연서성한 할 때, 연대, 서성은 없습니다, 소리가. 한양대 상경이 있고, 이대 상경이 있고, 이대는 사회과학이죠. 그 다음에 중경까지, 알죠? 그 다음 건. 그래서 서성은 없고, 한, 이, 중경, 그 다음에 외대 없고, 그 다음에 건, 그죠? 거기까지. 그 밑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한참 내려가면 숭실대가 있어요. 뜬금없이 숭실대. 되게 어렵습니다. 숭실대 상경 수리가 학교 레벨에 비해서 문제가 좀 어려워요. 등등, 그런 정도다. 만약에 나는 수리 논술을 정말로 모르겠다.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은, 뭐, 수리는 학과 안 쓰면 됩니다. 그냥, 그죠? 큰 문제 아니에요. 연대 같으면은 이제 그럴 수가 없죠. 연대는 전 계열 모두 수리가 다 있으니까. 근데 다른 학교들은 전 계열 다 그 수리가 있는 학과는 연대에만 있습니다. 딴 데는 그런 학과가 없어요. 학교가 없어요. 약술형 논술이 생겼는데, 일종의 이제 짧은 서술형 답안 같은 거요. 지금 쌤이 지금 수업하려고 하는 논술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객관식적 답인데 서술형 그냥 답,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천대, 삼육대, 수원대, 한신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수리논술 출제 범위 그 정리냈으니까 그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요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뒤로 가셔서 논문 평가형, 오늘은 요 수업이 오늘의 수업의 핵심이다.